25장 마지막 부분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선택할 수 있고 지준금의 이제 규모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지준 Federal Funds Rate 혹은 우리로 하면 기준금리 또는 뭐 콜금리 다 괜찮습니다. 콜금리랑 기준금리랑 우리가 구분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콜금리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콜금리 다 좋고요. 사실은 이제 콜금리에 더 가까운 네, 의미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두 가지 전략, 두 가지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어, 이제 지준금 시장에 얼마만큼의 이제 지준금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리저브를 선택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콜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선택하는 문제 혹은 앞서 봤던 유동성을 선택하는 문제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2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은행이 유동성 수준 혹은 지준금의 규모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은 중앙은행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 곡선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Q스타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준금 시장에서 혹은 지준 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캐시를 가지고 있을지를 선택을 할 텐데, 자, 그 선택은 경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죠. 간단하게 자, 중앙은행이 Q스타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균형 시장에서 뭐 콜 시장이겠죠 우리로 하면 콜 시장에서 콜 금리가 혹은 뭐 Federal Funds Rate 이렇게 R 스타로 결정이 될 거예요. 중앙은행이 Q 스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준 시장에서의 지급준비금 시장에서의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혹은 뭐 우리로 하면 콜 시장에서 콜 금리가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콜 시장에서 혹은 뭐 Federal Funds Market에서 이자율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유동성 규모를 얼마만큼의 유동성 규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준 시장에서 혹은 콜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앙은행이 대응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수요 곡선이 이제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은행은 Q스타만큼의 지준금 혹은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금융기관들의 지준금에 대한 지준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앞서 그러니까 리저브에 대한 뭐 캐시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일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자, 이러한 상황은 사실 뭐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더 많은 지불 준비금을 뭐 보유하려고 한다든가 자,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훨씬 더 많은 전보다 많은 캐시를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콜 시장에서 콜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원래 의도가 사실 시장 경제 전체의 어떤 유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들의 어떤 캐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당연히 이제 콜금리의 상승 혹은 Federal Funds Rate의 이제 상승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금융기관들이 전보다 더 적은 규모의 캐시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수요 곡선은 반대로 이렇게 다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수요 곡선이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중앙은행의 이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는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의 어떤 총량 Q스타라고 하는 것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콜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은 수요의 감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콜 금리 혹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 정책도 두 번째 스트레티지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스트레티지와 같이 이제 유동성 총량을 관리하는 유동성 지표를 관리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은 뭐 통화 지표를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통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제 지금은 두 번째 스트레티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스트레티지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동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스트레티지는 바로 아까와 반대로 이자율을 픽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준금리를 몇 %로 설정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Federal Funds Rate를 이제 보통은 특정한 뭐 1%면 1%, 뭐 0.5%면 0.5% 이렇게 콕 집어서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콕 집어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콜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빌리고 빌려주는 그러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혹은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이제 RP를 사실 이제 매각할 때 적용되는 팔 때 적용되는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정확히 뭐 0.5% 이렇게 콕 집어서 핀다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픽할 수 있어요. 하나의 값을.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더럴 펀드 마켓이고 실제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지준금이 거래가 되는 가격이 바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어떠한 뭐 0.5%면 0.5%라고 이렇게 정확히 핀다운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러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의 값을 가질 수는 없죠. 우리가 휘발유 가격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그 레인지를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정확히 우리로 하면 뭐 0.5%다 이렇게 핀다운하지 않고요, 이렇게 픽하지 않고 예를 들면 0%에서 0.25% 사이라고 이제 레인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우리로 하면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이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도록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Federal Funds Rate를 하나의 값으로 설정하지 않고 대충 0%에서 0.25% 사이 레인지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요.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제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리저브 마켓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것이고 이제 공급 곡선을 그리기 전에 우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몇 %로 이제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지를 준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레인지를 주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0.5%에서 0.75% 사이에 이렇게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중앙은행이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이제 뭐 콜 시장에서 콜 금리를 이렇게 이 레인지 안에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이 캐시를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캐시를 적게 보유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